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전에 다른 영상들을 촬영을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예시로 되어 있는 그 캡처본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뭐 어떤 뭐 이쪽 방면에 대해서 학자시겠죠? 한번 얘기한 거 한번 봐볼게요. 제가 예전 어떤 강의에서 이니에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다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없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영성은 지능입니다. 영성 지능이 떨어지면 이런 거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조용해져요. 양심 없는 거는 부끄러워하세요. 양심 없으시죠? 라고 여쭤보면 없는데요 양심? 이렇게 대답하시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양심을 아는 것, 그것은 지능인데요. 그러면 조용합니다. 자기 머리가 안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심지어는 내가 뭔가 남보다 우월하니까 양심을 어기지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제가 단언컨대 머리가 딸려서 그런 겁니다. 남들은 비굴해서 예절 지키고 있는 줄 아세요? 배려를 더 해주는 거예요. 머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 기분이 안 좋을 텐데. 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머리가 더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전혀 계산조차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지능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 말에도 100%다 적용이 되진 않아요. 오류도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다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머리가 딸려서 당연히 양심을 어기는 사람도 있을 텐데 반면에 그냥 머리가 그거보다 되게 좋아가지고 양심을 어기는 척하는 사람도 있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물론 비율적으로 굉장히 적겠지만 아무튼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지능이 다른 문제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게 제가 인간은 동물들처럼 뭐 사자처럼 한 가지의 기준에서 힘이 세고 뭐 체격이 우락부락하고 한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인간은 다 다각화되어 있고 분업화되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지능이 높고 어떤 사람은 축구를 하는 것,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것,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지능의 영역들이 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거대한 사회가 분업화를 해가지고 지금 고도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것에 생각을 많이 하고 그쪽의 지능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또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을 하듯이 기본적인 소양에서도 지능 차이가 있기는 해요. 여기서 지금 양심 없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럼 양심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도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지능이랑 연관이 있을까?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능이 떨어질수록 프레임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프레임이 좁다라는 게 무조건 좋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프레임을 조금 넘나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뭔가의 하나의 상황이 주어졌으면은 이 상황에서 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도덕을 지키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되면은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서 사회가 어떻게 되고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을 다 하진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뭐 쉽게 생각을 해서 다들 운전을 할 때 신호나 차선 같은 거를 다 잘 지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 이거 왜 저런 거 하나하나 지키지 하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마음대로 막 운전을 해요. 그래서 아 나는 운전을 잘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데 모두의 공익성을 위해서 그렇게 운전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전을 막 하는 사람은 자기가 운전을 잘하고 있는 줄을 착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동물하고도 비교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어떤 장애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빨리 피해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능 테스트를 하는 게 있는데 지능이 떨어지는 강아지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예 그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분야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이것도 저번에 한 얘기지만 어떤 인테리어 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업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하자 보수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를 몇 단계 앞수를 내다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유를 하고 있는 이제 말을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과목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양심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도 사람들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능이 떨어질수록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랄까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의 전문가인데 제가 뭐 축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축구를 못 하니까 저 사람보다 저게 축구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비전문가이지만 대충 그 안에서 겉핥기식으로 들은 얘기를 가지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왜 지능이 떨어질수록 오히려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게 될 가능성이 크냐면은 지능이 떨어지면은 그 분야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 프레임이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엄청나게 깊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은 이런 생각을 못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렸을 때 아기들이 뭔가를 배워와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이거 모르지 나 이거 배웠다 막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능이 높을수록 추론이 가능하고 프레임을 넘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넓은 프레임이 있고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이 우주 밖에 영역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지금 뭔가 연구를 해냈지만 이거보다 분명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더 공부하고 더 하고 그쪽에 더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의 분야에 대해서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쪽을 붙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아니면은 뭔가가 더 있다라는 것 자체도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항 안에 붕어가 있으면은 그 붕어는 그 안에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돌아다니잖아요. 아니면은 우물안 개구리도 그 우물 안에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 안에서 내가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제일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굉장히 똑똑한 개구리라고 하면은 우물 밖에도 세상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세상을 염두를 해두고 생활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재벌 갑질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계속 그냥 자기가 갑질을 하고 그냥 막 살아도 괜찮았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영리했다라고 하면은 그 가문의 연관 같은 게 좀 길고 회사들이 좀 더 길게 가고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행동들도 조금 조심했겠죠. 아무튼 인간은 같은 인간이지만 지능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지능일 수도 있고 자기가 맡은 분야의 지능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너무 한쪽에만 지능이 특화가 돼서 다른 쪽의 지능들은 조금 약한 사람들도 있죠.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그냥 지능이 다 높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생각이 너무 비약되면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신분사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렇게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주거나 하나의 똑같은 인간의 발언권을 준다라는 게 옳은 것인가?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끼리 의사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과 반대되는 뭐 신분제도라든가 뭐 예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했었죠.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뭔가가 극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회귀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신분제가 없어진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은 서로 재능이 다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분야의 돌연변이라든가 그런 재능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두는 것이 인류 발전에 더 크게 좋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제가 없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좀 결론을 좀 축약을 하자면은 인간의 지능들은 다 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분야,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지능이 달라요. 그리고 내가 이쪽에 지능이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특화를 시키면은 어느 정도는 지능이 그쪽에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요약한다는 게 얘기가 길어지네요. 어떤 한 도시를 특성화 도시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시는 무슨 뭐 자동차를 만드는 데 특화된 도시, 아니면 직무를 만드는 데 특화된 도시,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도시를 다른 특성화로 바꾸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겠죠? 이거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최적화된 도시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간도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지만 한 가지의 전공을 살려서 너무 그쪽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나중에는 사실 다른 거를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께서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에 적응이 잘 안 된다라든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지능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지능이 어느 한쪽에 특화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지능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뭐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저도 실제로 지능이 떨어지고 있는 게 조금 느껴져요. 제가 한 2, 3년 전에 30대 초반에 비해서 실제로 기억력도 그렇고 지능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땐 좀 더 말도 잘하고 똑똑했었거든요. 자, 아무튼 인간은 사람들마다 다 지능이 다르고 지능의 분야가 다르다. 그리고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그 프레임 안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지능이 높을수록 프레임을 넘나드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학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심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능이 없는 것에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최승윤 작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거나 또 미술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